법입니다. 기류법. 기류법이면 기류법의 틀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류법은 틀은 뭐야? 결론을 부정을 합니다. 결론을 부정해. 그 다음에 그렇고 나서 문제가 갖고 있는 내용을 진행을 시켜. 그러다가 모순인 점을 찾아내야 돼. 그러면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 2차 방정 정수인 해를 가지고 있는데 AB가 저보다는 짝수이다. AB 저보다는 짝수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알겠어요? 그러면 AB가 둘 다 홀수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해요. AB가 모두 어쩐다고? 홀수다고요. AB가 홀수야. 알겠죠? 홀수. 그러고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정수인 해란 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고요. 자, 그래서 정수인 해가 있으니 얘의 방정식의 두 정수를 알파, 베타라고 놨습니다. 일단 A, B를 둘 다 홀수라고 가정을 하고 두근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 두근을 알파, 베타로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그러니 A는 뭐가 됐어요? 홀수. A가 홀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 합이 홀수가 되려면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 이렇게 되겠죠. 곱이 홀수가 되려면 홀수 두 개. 그러니까 어쩐다? 모순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B가 홀수이니까 알파, 베타는 홀수이고 알파, 베타는 모두 홀수가 된다 이런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짝수가 되고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 이거지. 요 말만 쓰면 돼요. 됐어요? 모순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처음에 가정했던 것이 틀려서 결론적으로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렇게 흐름 쓰면 됩니다. 큰 흐름은 이해되죠? 결론을 부정하고 우리가 말하는 명제. 마지막 주 한 주만 안 적었네요.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렇게 되네요. 요 큰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혹시라도 이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다음엔 답이 나오면 요 큰 틀은 가지고 있어야 돼. 물론 가정 결론 정해졌고 중간 이 과정이 사실 이 과정이 좀 핵심이긴 해. 큰 틀은 알고 있어야 출발할 수 있다 이거야. 알았어? 그리고 중간에 내가 얘를 가정하고 나서 중간 과정에 대한 것들은 이거는 공부를 하면 돼요. 조금씩 느는 거고. 알겠죠? 기류법의 틀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결론을 부정하고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모순이 발생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명제가 참이 된다 이렇게 흐름이 되겠습니다. 다음 71번 71번은 식에 대한 관찰입니다. 식에 대한 관찰. 잘은 안 보이지만 얘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이게 잘 안 보여. 실상 얘보다는 뭐가 더 잘 보인다 했습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1이 C제곱인데 1은 연산을 하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실은 C가 1이 되다 보니까 안 보였던 거야. 그래서 좀 더 어렵게 보인 겁니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인 특징이 어떻습니까? 요거 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얘는 이렇게 되고 얘를 왼쪽으로 넘겨서 2배를 하다 보면 식이 이렇게 될 것이고 너무 많이 나온 식입니다. 식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얘가 완전 제곱식 3개로 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이 식은 아주 많이 나와. 당연히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당연한 말이 되겠죠. 됐어요? 얘가 등식이면 얘가 등호가 발생하고 제곱이 0이 되니까 얘가 0, 얘가 0, 얘가 0. 그래서 A, B, C가 모두 같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요 식에서 이 문제는 C 대신에 1만 넣으면 됩니다. 요 식에서 양변에 두 배의 A, B, B, C, C를 더하게 되면 좌변은 이렇게 되겠죠. 뭘 더한지 알겠습니까? 두 배 A, B, B, C, C를 더한 거야. 마찬가지로 우변에도 더해야 되니까 3 A, B, B, C, C, A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얘가 얘보다 작고 얘가 얘보다 작게 되겠네요. 얘는 얘보다 작고 맞게 한 거죠? 연결고리가 둘 다 작네요. 둘 다 작아요. 얘가 지금 똑같은 식인데 그지? 얘가 얘보다 항상 크고 얘도 얘보다 항상 크겠죠? 이해되시죠? 두 개 부등식은 알고 있어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얘가 주어질 때 이거의 최소값, 얘가 주어질 때 이거의 최소값. 알겠죠? 다음 77번. (77번은) 선생님 예전에 표현할 때 풀 때 조금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를 가로를 풀기에는 식이 너무 길어요. 식이 너무 길어. 하나만 써볼까요? 총 몇 개가 나와야 되면 8개가 나와야 돼. 8개. 하나만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1밖에 안 나오네. 너무 쉽게 나와버렸네.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렇게 적어보면 BB 없어지고 BC분의 A제곱 BC분의 A제곱 이런 식의 형태가 지금 8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좀 쉬운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BC분의 A제곱이 나왔다는 것은 B제곱 AC도 있을 거고 C제곱 AB도 있는 거예요. 실은 이런 형태들이 항이 몇 개 있다? 8개가 있다. 통유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가로를 푸는 것은 좀 힘든 상황이고 또 하나의 상황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얘를 통분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통분하는 상황이야. 상황이면 여기가 BC분의 AC 플러스 B제곱 똑같은 형태죠. 얘가 지금 AC분의 AB 플러스 C제곱 세 개 형태가 나왔네요. 얘를 또 곱한다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고 얘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에는 조금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개인적으로. 얘가 특징들의 이 세 개의 식의 특징은 A, B, C가 순환되면서 분모 분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분모 분자 위치. A, B, B, C, C, A 이런 순서대로 분모 분자에 포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 의도는 이런 거예요. 얘만 산술기하를 써라 이거야. 산술기하. 그러면 2배 루트 BC분의 AB 해서 B가 약분이 되는 상황이에요.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산술기하를 써라.
2배 A분의 B만 남고 세 번째도 2배 B분의 C가 남아서 결론적으로 오른쪽 애들이 다 약분이 되는 형태의 문자는 그리고 답은 8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산술기하를 쓸 때는 항상 최소값이 등호 성립 조건에서만 합니다. 등호 성립 조건. 이게 중요한 거야. 문제의 모순점은 이 등호 성립 조건이 같을 때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등호 성립 조건이 B분의 A랑 C분의 B가 같으면 되고 C분의 B랑 A분의 C가 같으면 된다 이거죠. 이게 다 세 개가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상황은 A제곱하고 BC가 같고 B제곱하고 AC가 같고 C제곱하고 AB가 같은 상황이네요. 맞죠? 연산을 한 겁니다. 오, 조금 전에 본 형태네. 얘를 다 더해버리면 A제곱, B제곱, C제곱하고 AB, BC, CA가 같으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똑같이 완전제곱식 3개가 나옵니다. 완전제곱식 3개가 나와서 0이 되는 A랑 B랑 C가 같은 상황이다. 물론 여기서 그냥 다 A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하 A, B, C가 다 같은 상황일 때는 조건이 하나의 조건으로 성립하니까 산술기하를 여러 번 써더라도 조건이 같으면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산술기하를 못 쓰는 것도 있겠네. 자,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2배 루트 y분의 2x 2배 루트 x분의 8y 하니까 y, x 사라지고 2, 4, 16 이렇게 나왔죠. 맞나요? 됐어요? 일단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방법으로 가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로를 풀어볼게요. xy 플러스 8 플러스 2 플러스 xy분의 16 얘는 산술기하로 풀면 얘는 상수니까 고정값이니까 할 필요 없고 요거 두 개만 하면 되겠죠. 요거 두 개에 대해서 2배의 루트 xy분의 16 더하기 10 해서 4, 2, 8, 18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꽤 많이 나오는 이론 문제입니다. 얘를 산술기하 썼더니 뭐 얘가 얘보다 큰 것은 사실, 얘가 얘보다 큰 것도 사실. 그러면 얘가 16보다 큰 것은 사실이야. 얘가 2루트 2보다 크고 얘가 지금 4루트 2보다 큰 건 사실이야. 됐어요? 그럼 곱해서 16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근데 얘의 최소값이 16이라고 하면 틀려요. 자, 틀리다는 것을 이제 아직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서 뭐를 풀었더니 18이 나왔잖아, 최소값이. 두 번째 방법으로 18이 나왔잖아요. 이 식은 16보다 큰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 식은 쓸 수 있어, 여기까지는. 하지만 최소값은 16이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풀었더니 최소값이 얼마 나왔어? 18이 나왔죠.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을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이론으로 나오는 거라고 해? 이론. 왜 틀렸냐? 자, 어디서 틀렸다고요? 얘가 얘보다 큰 거는 사실.
얘가 얘보다 큰 것도 사실. 두 개를 곱하면 이거 곱하기 이것보다 큰 건 사실. 여기까지 사실이야. 얘를 곱하면 16이 된다는 것도 사실. 하지만 뭐가 틀렸다고요? 최소값은 16이다. 여기서 틀렸다고요. 최소값을 쓰면 안 돼요. 왜? 최소가 형성이 되려면 등호 성립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얘는 등호 성립이 누구랑 누구랑 같으면 돼. 얘랑 산술기가 있으니까 xy랑 xy분의 16이 같으면 되니까 xy의 제곱이 16과 같으면 돼요. xy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xy가 4가 되는 상황이에요. xy가 4가 되면 이 최소값 18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위의 문제를 조건을 써보면 수원아, 날 볼 필요 없어. 문제를 봐. 얘를 기억해야 돼. 얘가 산술계를 썼으니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조건이 x랑 y분의 2가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xy가 2가 되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상황은 y랑 x분의 8이 같은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xy가 8이 되는 상황이야. 이쪽에서는 xy가 2를 넣어버렸고 이쪽에서는 xy 8을 넣었다 이거죠. 한 문제에다가 한 문제에 x가 두 개가 있는데 이쪽 x에다는 2를 넣고 이쪽 x에다는 3을 넣으면 안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문제에서는 산술기하를 여러 번 사용한 것을 선생님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는 조건이 다 똑같을 때만 사용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확인 작업을 해라. 그래서 이 내용은 이론적으로 꼭 있는 것이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선생님은 그렇게 말을 해. 일단 산술기하를 쓰려면 한 문제에서 한 번만 쓰고 두 번을 쓰려면 조건이 같아야 되고 혹시라도 가로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 그릇을 따로따로 두 번 쓰려고 하지 말고 웬만하면 한 번만 써라 이거죠. 알겠죠? 근데 조금 전 문제는 그래서 이게 빈칸 넣기가 나옵니다. 어디 틀렸는지 틀린 이유는 알겠죠? 여기서 틀렸습니다. 조건은 다른 조건을 집어넣어서 16이 나온 거예요. 알겠지? 근데 16보다 크다 이렇게 말 쓰는 건 괜찮죠? 수아나 저번에 기억나니? 명제 얘는 최소값이 18이야. 그러지? 16보다 크다고 하면 말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말은 돼. 말은 되잖아. 그러지? 내가 1m보다 크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고요. 아닌데요. 저는 1.5m 더 큰데요. 1m보다 큰 건 사실이잖아. 맞는 말이잖아. 이게 명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데 최소값이 16이라 여기서 틀린 거야. 알겠죠? 다른 조건을 집어넣어서 16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얘가 산술기가 3번 썼어요. 근데 얘를 풀으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 상황에서 산술기하를 3번 썼고 그 조건이 A, B, C가 같은 조건이니까 3개 다 산술기하 조건이 등호 성립 조건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별로 안 좋아. 나 이 문제는 뺐으면 좋겠고. 다음 347번이 있었네. 자, 세 조건에 대해서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하시오 이거네요. 자, P는 뭐냐면 P는 절대값이 0이 되니까 A는 0이고 B는 0. 둘 다 0이 돼야 된다. 무조건. Q는 얘가 0이 되려면 A랑 B랑 같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도 관계없고 0일 수도 있고 그러지? 얘가 0이고 얘가 0일 수도 있어. 2일 수도 있고 이게 PQ는 포함 관계가 이렇게 포함이 되겠네. 다음 Q는 R은
이게 뭐가 나오죠? 생각하면 할 수 있어. 두 개를 더했을 때 절대값과 두 개를 뺐을 때 절대값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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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안 되겠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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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얘도 안 되겠죠? 그러지? 플러스 플러스 안 되는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오른쪽이 더 크겠죠? 아, 뿔마 다 안 된다 이거지. 뭐야, 하나가 0이 되면 되겠네. 하나가 0이 되면 되겠네. 그러지? 하나가 0이 되면 되는 거. 둘 다가 아니라 R은 뭐서 A가 0이거나 B가 0 이래 되겠죠. 됐습니까? 자, A가 0이거나 B가 0은 P를 포함하고 있겠죠. Q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얘는 AB가 지금 같은 거야. AB가 1, AB가 2, AB가 0 이렇게 있고 얘는 A가 0, B는 1, 2, 3, 4, 5, 6. B가 0, A는 1, 2, 3, 4, 5.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하고 R은 관계가 없고 현재 성립하는 것은 P하고 Q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참이고 P하고 R은 이렇게 가는 게 참이에요. Q와 R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PQ이기 위한 필요 조건, P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 맞겠죠? 여기가 충분. 나피 나달 힘들어. RP는 R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참이니까 얘는 RP는 필요 조건이 되겠죠. 네, 틀렸네요. Q이고 R은 Q이고 R. 아, 이거 둘 다 만족하는 거. 얘는 하나가 0, 나에는 몰라. 하나가 0, 둘 다 만족하는 것은 뭐야? A도 0, B도 0 이 말이죠. 얘는 같아야 되고. 그래서 PQ이고 R인 것은 A도 0, B도 0이니까 P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88번. XY에 대하여 제곱의 합이 48입니다. X 곱하기 Y의 최대값, 최소값의 곱을 구하시오. 최곱의 합 XY 곱 합 곱. 그러면 산술기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합에 대한 얘기, 곱에 대한 얘기하면 산술기하를 써볼 수가 있지. 알겠죠? 됐습니까? 산술기하가 일단 써봅시다. 그냥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을 써볼 수도 있겠지. 9y제곱이 나왔으니까 얘가 산술기하 2배 루트 4x제곱 2x 루트 3y제곱 오면은 한번 쓰고 갈게요. 이렇게 되겠죠. 얘는 수한 얼마가 되냐? 응? 12. 뭐라고? 뭐냐고. 수민아 뭐냐? 12xy. 이러니까 틀렸지. 그러니까 또 틀렸지. 뭐야? 절대값 xy죠.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가지? 한 말이 없어요. 그냥 실수야. 실수야. 그럼 우리는 이걸 하지. 실수해서 루트 x의 제곱은 절대값 x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어. 공부를 했어 안 한 게 아니라 이게 문제야. 공부했는데 뭐 사용을 못하면 안 돼요.
그럼 얘는 얼마고 지금 48이고. 그러면 절대값 xy가 지금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xy가 4까지다.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은 나오질 않습니다. xy는 0은 아니에요. 실제로 쓰면은 얘는 마이너스 4보다 xy가 크고 0 또는 0부터 4 이렇게 쓰겠죠. 0이 빠진 이유는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0이 이 말은 왜 나왔는지 지금 모르겠어 사실. 0이 아니 모르겠어 지금. 최대값 최소값을 뭘 물어봤는지 아니?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가 틀린지 알겠지? 다음 91번.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0인 반지름이면 실 원에 이렇게 내접하는 직사각형입니다. 넓이 최대값 하면 원 나오면 가장 먼저 중심 찾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연결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원 위에 특별한 점 보인가요? 원 위에 특별한 점 보여요? 특별한 점이 보이면 연결. 이게 첫 번째. 이게 그림 얼마 반지름이니까 10. 그럼 넓이는 얘를 x라 놓고 얘를 y라 놓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의 제곱이고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가로 2x 높이 y 제곱의 합이 나왔고 넓이의 최대값. 똑같은 문제는 좀 전에. 근데 얘는 xy가 어떤 뜻이 있어? x가 양수, y가 양수. 똑같은 문제잖아요. 약간 그 좀 전 문제와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보다 약간 더 쉬운 거야. 그러죠? 왜 여기는 길이니까 양수 조건이 들어있다. 이거 숨어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2번. 수환이 나왔다. 와, 수환이 나왔어. 네 문제야. 네가 이제 하면 돼. 수환. 넓이가 2700이래. 네가 질문이냐? 네가 질문했어? 아니야. 이 문제 풀었어? 그래. 그럼 네가 풀어. 넓이가 2700이래. 모양의 펜스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설치. 톱밥과 이웃하는 A 지점, B 지점 펜스의 설치 비용은 절반씩. 아, 이게 벽인가 보네요. 이게 벽인가 봐. 옆집하고 옆집 이렇게 있나 보네. 펜스는 절반. 이쪽 펜스는 반씩 되고 이쪽은 본인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지? 그러면 길이에 비례하네요. 길이에 비례하니까 질문이 비용이 나왔으면 문제가 이제 조건이 나왔겠지. 길이당 얼마라고? 근데 A, B 지점까지 설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것은 조건을 구하시오야. 조건. 그러면 문자를 어떻게 놔? 얘를 X 놓고 얘를 Y로 놓고 우리는 비용이 있어야겠지. 길이 비용을 뭐 A라고 합시다. 어때? 단위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네. 뭐 원 1당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단위는 뭐 미터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렇게 미터당 A1 이런 말이겠지. 알겠어요? 그러면 비용은 얼마입니까 지금? X A Y A X A 얘는 옆집과 절반 나눠서 내니까 2분의 YA 맞나요?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2X하고 Y 2분의 3YA가 되겠죠? 맞나요? 이게 뭐라고? 총 비용. 이게 총 비용. 근데 넓이는 얼마입니까? XY가 2700.
나왔네. xy가 2700일 때 합의 최소값에 대한 조건이네. 조건 문제잖아. 최소값의 조건 문제잖아. 합에 대한 최소가가 나오기엔 조건. 곱이고. 됐습니까? 그럼 합을 뭐? 산술기하를 쓰겠다 이 말이겠죠. 조건 문제니까 2x랑 2분의 3y만 같으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4x가 3y가 되면 되네요. x 대 y, b는 3대 4. x 대 y는 몇 대 몇? 3대 4. 3대 4니까 3k, 4k가 2700. k제곱은 k제곱 얼마입니까? 3, 9, 4, 1, 2, 5. 1, 2, 5. k는 5가 돼서 지금 누가 x가 지금 3k이고 y가 4k입니다. 그랬을 때 AB의 길이는 y를 원하고 있네. 결론적으로 y는 20m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조건 문제니까 산술기하 쓰지 않고 얘 합의 식을 한번 적으면 이렇게 될게요. 2x 플러스 2분의 3y a가 2 루트 2x 2분의 3y a가 되겠다 이 말이겠죠. 알겠나요? 우리는 뭔 조건? 얘랑 얘랑 같은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k가 5가 아니라 k가 5 루트 5네요. 5 루트 5. 그럼 여기다가 5 루트 5를 구해야겠네요. 5 이렇게 다니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식을 적고 우리가 무엇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아하, 산술기하를 적어서 최소값을 볼 거냐? 조건에 관한 문제인지 생각하면 산술기하 문제는 쉬워요. 코시도 쉽고 단 어떻게 이용되는지만 연습하면 되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다음은 함수. 오늘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일단 시험 보고 오답하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서. 뭐 그래프에서 질문 있었나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하나만 그려볼까? 아니야? 안 그려도 돼? 우리 잘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너희들이 그려보세요. G 서클 fx를 그려보세요. G 서클 f가 좀 더 쉬울 수가 있어. 뭐 그려보세요. G 서클 fx의 그래프.